소개받은 배영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마음이 혹시 설레시지 않으셨어요? 네. 2년 반 만에 화려한 외출을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년 반은 우리에게 건강과 지속적인 수입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제가 사업 설명을 하게 돼서 더더욱 저 개인에게도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유산화를 만났고 이 유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저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중한 기회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최신부, 지금은 우체국, 거기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평생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신부는 우정사업과 통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하는 데가 생기면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근데 저는 돈을 좀 더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가씨였기 때문에 좀 제가 더 이렇게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이렇게 다시 넘어가면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전화기 생각나세요? 막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들기만 하면 교환원이 네 그러고 나오는 전화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막 돌리는 전화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꼭꼭꼭꼭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들을, 이 변화되는 작업들을 정말로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손으로 써서 뭐 복사기도 없으니까 등산을 하면서 그렇게 이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핸드폰 하나가 뭐 카메라도 컴퓨터도 전화도 이거 하나에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다시 인생이 바뀝니다.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내부부였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된대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죠. 그 당시 나이가 제가 40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이면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제가 IMF를 통해서 얻은 그런 교훈이 있어요.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구나. 왜 그랬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한 20대 어려서부터 제가 알러지 질환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는 늘 토요일이면 제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렇게 받으러 가는, 피부과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건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의사가 엄청 두꺼운 책을 펴가면서 고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희망이 없었고 오직 스테로이드 제제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이제 제 몸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때가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 일찍 나가서 나를 고쳐보자.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저를 고치고 나면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사내부부라 그랬잖아요. 이 남편도 오래 가지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나와 보니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기부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사내 직원들을 강의해주는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이라 이분이 나오면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 벌다 혼자 벌면서 남편을 박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정말로 참 힘든 세월이 40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53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딸이 셋입니다. 하나는 예능을 하고 있었고요. 예, 도저히 모을 수는 없었는데 그러면은 써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뭐지?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가 그 뭐 세를 받아 먹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제 남편이 쉬운 셋에 나왔다겠죠. 이 그래프하고 딱 맞게 공기업은 53.9세가 퇴직 나이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이 나이에 보면 45세에서 49세까지는 온통 어디에 신경을 써요? 자녀 교육에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50에서 54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9세까지는 이제 시집을 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셋 중에 둘은 보냈습니다. 네,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서야만 내가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60대 중반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바꿨대요. 좀 뭐 듣기가 그래서 최저생계비. 네, 최저생계비가 2022년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찾았더니 두 명이 살려면 320만 원 넘게 있어야 돼요. 네 명이 살려면 500이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언제 준비하냐고요. 근데 그거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연금 나오겠지. 실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연금 나올 거야. 또 연금을 많이 타시는 뭐 교직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은 또 그렇게 잘 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연금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찾는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이게 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국민연금을 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이 좀 처음에 첫 번째 선택을 했더라면 공무원연금을 타겠죠. 꽤 많은 땡이 탔었겠죠. 근데 제가 선택을 바꿨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탑니다. 근데 그 당시 국민연금은 둘이 넣으면 한 명은 안 나왔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온전히 다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 말고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제 이 부모들이 오직 남은 게 집 하나 있는데 이걸 다 떼서 자식을 줄 수도 없고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살 수 있는 그런 연금을 해주는 게 이제 생겨서 조금씩 알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표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47만 1,000원씩 냈을 때 내가 10년을 내면 한 달에 40만 원을 타세요. 예, 그리고 40년을 내야 159만 원을 타십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넣었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현재 65만 원을 타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믿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어렵죠. 예, 그러면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 담보 잡혀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데 혹시 따져 보셨습니까? 이거 내 집을 주면 얼마 정도 한 달에 나한테 생활비를 줄 것인지 그 표를 봤더니요. 3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이 70세에 신청을 하면 92만 1,000원이랍니다.
근데 65세에 신청을 하시면 76만 원. 근데 다행히 내 집이 좀 한 5억 원 정도 간다? 그러면 65세 신청하셔도 한 120만 원. 그러면 풀로 국민연금 150만 원, 160만 원에다가 주택연금 120. 그래도 둘이 살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뭔가 퇴직금을 쏟아 부어서 뭔가 합니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치킨집이었어요. 다행히 치킨집은 코로나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겠죠. 근데 가게를 그냥 무슨 이렇게 체인점 이렇게 차렸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도로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다른 취업을 해야지. 그 취업 자리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나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따는 자격증이 뭐예요? 네, 요양보호사. 네, 네. 남자분들은요? 네, 남자분들은 주택, 아파트 관리 이런 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걸 보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쉽냐?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있고 뭐 얼마 전에는 공무원이나 이런 숫자도 좀 줄이겠다 그러고 막 그래서 앞이 굉장히 막막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준비 안 되게 저희 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 그 중장년층을 위해서 직업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소득을 보장시켜줘야 되고 노후 설계를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맨 밑에 아프지 않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하고 돈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이 먹고 일만 하면 내 인생이 나 뭐하고 살았지? 친구도 없고 굉장히 쓸쓸해져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주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정부에서 세운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아까 보셨죠? 연세 드신 분만 노후를 설계해야 돼요? 아니죠. 이 젊었을 때부터 나의 노후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많이 찾고 제가 저를 고치기 위해서 대체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대체 이게 아시죠? 이제 대체학 이런 강의도 좀 하고 하면서 만난 게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아졌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제 생활 습관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밥하고 김치 먹고 튀어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 공부를 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영양 공부를 못해서 영양을 못 추려 먹어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지? 옛날에 다단계 저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싫어했던 일이에요. 막 이렇게 뭐야 막 한꺼번에 막 1억씩 받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공무원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봤더니 건강관리 혁명 그리고 다음 세대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미국 경제학자 폴 제인 필저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는 건강 사업이 엄청 뜰 것이고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면 굉장히 그 백만장자가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가 그것들을 증명을 해줬냐면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일은 괜찮은 일이래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어려워졌고 왜 힘들어졌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봉급생활자였어요. 말 그대로
노동소득이었어요. 그리고 가게 하신 분도 이 가게 치우면 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입에 노동소득 쪽에 치중을 하면서 퇴직을 했더니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뭐 백화점에서 카드도 잘 만들어주고 그러더니 퇴직하고 카드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만 하면 어떤 소득이요? 연금 같은 소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꽂혔습니다. 예, 거기에 얘가 연금이 된다고? 제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노래를 엄청 잘하거나 그래서 받는 인세 같은 소득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파이프라인의 우월라는 책을 보면서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 소비자와 판매자가 같대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점포도 없대요. 그냥 제가 다니면 된대요.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광고비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주겠대요. 그리고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데 회원들에게 제품을 잘 쓰도록 이렇게 애용하게 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룹이 형성된대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봤더니 회사에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줬고 이 소비자는 제품을 써보면 너무 좋잖아요. 제품 좋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저희 가족 그리고 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썼던 경험만 전달을 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물건을 누가 주냐? 물건을 회사에서 직접 보내준대요. 그리고 가격도 저하고 똑같은 가격에 준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사서 내가 그대로 혹시라도 전달해주면 마진이 1도 없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조금씩 붙였는데 이 진실을 알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 돈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신을 통해서만 이 전달된 사람들의 팀의 매출을 가지고 35%를 통장에 넣어준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를 비난한 사람은 너무 몰라서 그래.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알아봤더니 글로벌 211조 원의 매출이 이 안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5조가 넘는 매출이 이 안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면 5조가 넘는 매출 중에 35%면 약 2조는 누군가는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가져가는 사람들 좀 안타깝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떤 제품을 이 주로 구성을 하냐?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뭐 자석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석료 몇 년 씁니까? TV도 요즘 10년씩 쓰고요. 막 요즘에는 제품이 워낙 좋아서 냉장고도 10년이 넘어가도 거뜬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러 다녀야 되겠죠. 근데 영양제 먹고, 그러니까 건강이 이제 화두기 때문에 영양제 먹고 화장품 쓰고 샴푸 쓰고. 저 오늘 여기 올 때 그러고 왔어요. 영양제 한 주먹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제품이 뜨냐면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어젠가 발표한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는 격리도 안 시킨대요. 그리고 아프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둬놓고 뭐 거기다가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거 안 할 거래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아프면 스스로 책임지래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뭘로 해야 돼요? 음식을 잘 먹든지 아니면 음식이 부족하면 영양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손녀가 발바닥에 이렇게 티눈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어젯밤에 막 이거를 뜯으려고 하니까 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아야 이거 오메가3 먹으면 그거 안 뜯어도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 그거 줘봐. 근데 이거 그거 되게 좀 이상한데 먹어도 돼? 했더니 생선이야. 근데 그럼 줘봐. 그러더니 딱 먹고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깨물어서 먹고 오늘 아침에 할머니 어떤 병이 오메가3지? 7살짜리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예, 얘들도 먹는 걸 안다는 거죠. 뭐예요? 어차피 건강식품은 어떤 회사 걸 먹어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화장품이요. 안 할 수 없죠. 여태까지 색조 화장은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색조 화장 별로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화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중요하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없대요.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본을 엄청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무자본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먹고 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부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재정적인 자유가 생기고 시간을 쓸 수가 있대요. 이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보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만났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90 몇 년이니까 그래서 A 모 회사라고 하는 데를 알아봤고 해봤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이 사업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회사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요. 제품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벌겠다고 시작했잖아요. 돈을 주는 방법이 내가 받는 방법이 이 이게 공정하고 단순하고 막 이렇게 공평하고 이런 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물건을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안에 속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회사를 볼 때 철학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의 철학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었냐 아니면 이 회사를 돈 벌려고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제품은 나는 똑같은 걸 먹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에서 많은 회사들이 국내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정말로 잘 클 거냐.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어떻게 알아요? 네, 주식 시장에 가면 재무구조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아까 공정해야 됐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회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찾은 회사는 유산하였어요. 예, 제가 유산하를 굉장히 빨리 알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진짜라면 내 몸을 고칠 수 있겠다. 저는 그때도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무리하거나 힘들면 중간중간 신우신염이라는 병원으로 제 발로 응급실로 갑니다. 예, 그걸 한 7, 8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예, 유산화에서 이 마이르 렌츠 박사님의 철학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회사를 만든 이 스토리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분이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모두 자신의 사인을 썼어요. 예, 병마다 아니면 팩마다. 이런 제품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회사는 어디에서 OEM을 받아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100%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이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보고 싶으시면 USANA를 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USNA를 치셔야 돼요. 꼭 저거 찾다가 없는데요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누가 해줬냐?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회사 5개에다가 올려놨어요. 포브스지에. 월마트, 코카콜라, 유산화가 올라가 있다는 것도 엄청난 어떤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 연구소에 85명의 연구원들이 있답니다. 저희는 이것이 크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실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85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미국, 캐나다 의약사 처방 편람에 있대요. 근데 제가 안 먹어보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요. 사노비브 의학연구소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는 실제로 약을 쓰지 않고 우리 영양제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마이로렌츠 박사님이 직접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전문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최근에 마이크로온 프로젝트 이런 얘기 혹시 광고에서 많이 보시지 않아요? 예.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마이크로온 프로젝트를 유산화와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장내 미생물을 가져다가 앞으로 이 사람이 몇 년을 살 거고 앞으로 어떤 병이 올 건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한 회사가 유산화였어요. 그러면 그 기술은 우리 제품에 합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했던 거는 이 책이었어요. 3권이 2003년에 나왔고요. 유산화가 한국에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저 책 속에 내가 먹었던 제품과 시중에 있는 제품과 유산화의 제품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이 진짜라면 제가 안 먹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정말로 감사하게 좋아졌고, 이 책은 4년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랄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2017년 판이 가장 최신 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만들었다면 앞으로 금방 또 만드시겠죠. 뭐 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타서 우리는 상을 다 읊지도 못해요. 근데 시중에 어떤 회사들은 한두 개 탄 걸로 입에 거품을 뭅니다. 우리는 거품을 물 수가 없어요. 700개를 어찌 말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탔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 그리고 미국의 유타주는 한 200여 개의 회사가 이 유타주에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옐로스톤 공원이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을 줍니다.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을 주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17년 동안 오랫동안 유산화가 상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기들끼리 돈 내서 어떤 게 좋은지 검사를 한 컨슈머랩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도 계속 고객 만족 기업 1위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국도 얼마 전부터는 최고로 좋은 종합영양제, 최고로 좋은 식사대용시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누가 탔어요? 유산화가 타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메달을 따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안 딴 거나 똑같죠. 우리 너무 안타까운 박태환 선수를 본 적이 있잖아요. 아, 박태환 선수 유산화 먹일 걸 막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 세계 4,500명의 선수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막 잘했는데도 막 어떻게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 황대현 선수가 우리의 자존감을 확 실어줬죠. 황대현 선수가 뭐 먹고 있었어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야구, KT 야구 올해도 1등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분들 좀 이렇게 이해관계 있으신 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종범, 이종희 선수가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이 유산화를 광고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냥 내가 차려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2003년에 527호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몇 개 안 된 회사가 왜 527호야? 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막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 회사는 조금 더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특수 판매 회사는 조금 적게 해준대요. 그래서 52개, 85개 회사 외에 이 테헤란로를 쭉 다니시면 오피스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가 계신다는 거를 제가 리크루팅하다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돈들을 많이 없애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데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짜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유산화는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성장했어요. 코로나 때 성장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성장했을까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품이 워낙 좋아서 먹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었고 수입도 늘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진짜 바닥에 있었어요. 순위가 21위였던 회사가 2020년에 당당히 6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도 가슴이 설레요. 현재 24개국에 나가서 유럽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사업자 여러분께서 코로나가 오니까 그동안에는 외국을 막 다니시면서 막 글로벌을 성장을 시키시더니 코로나가 오더니 줌이라는 걸 하시더니 거기서 막 골들을 막 만들어내요. 절대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찬스다. 여러분들은 찬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은 건강식품과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우리 리셋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포를 먹어서 살리고 세포를 이 식생활을 바꿔서 살리고 세포를 발라서 살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A사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제가 화장품을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네 얼굴이나 바꾸고 좋다고 해 이랬어요. 제가 진짜 얼굴이 안 좋았어요. 지금보다 훨 안 좋았어요. 그 얘기 듣고 일하시겠어요? 못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유산화를 만난 후로 몸도 건강해졌고 아까 그 약을 끊게 됐고요. 그리고 진짜 저는 그 고통스러운 두드러기가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저녁마다 저를 괴롭히는 두드러기가 왕두드러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는데 거기서 다 탈출했습니다. 그랬고 지금도 열심히 리셋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산화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아까 세포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우리 몸은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서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지금 나 아파 뭐 이게 전부 신호를 보내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 신호가 끊기는 거예요. 예, 신호가 끊겨서 어느 날부터 서로 소통을 못하니까 몸이 아파요. 인셀리전스는 이 우리가 먹는 이 영양제가 이 신호 세포를 살려서 신호를 전부 복구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못 먹겠다 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회사를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회사는 먼저 시작한 사람은 많이 주고 늦게 시작한 사람은 물건을 많이 사도 조금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똑같이 주겠대요. 공평하게.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잖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빠르실 수 있어요. 왜냐?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근데 열심히 뛴 만큼 나한테 소득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너리는 뭐냐면 굉장히 빨리빨리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비상연락망을 할 때 한 사람이 10명씩 100명을 전달하는 과정이 빠르겠어요? 한 사람이 2명씩 100명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빠르겠어요? 2명씩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바이너리 방식이다. 두 줄이다. 그리고 주정산 주지급. 저는 여기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갖다 주는데 솔직히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봉급 타서 그거 이렇게 카드값 맞고 나면 또 카드 질러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주급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나한테 돈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점점 많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한테 굳이 그거 왜 안 가져? 왜 조금밖에 안 가져오는가? 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일찍 퇴직했다고 그랬잖아요. 퇴직한 후로는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예, 아이들은 학교도 졸업을 안 했고, 예, 뭐 결혼은 졸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켰겠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시간 강사하면서 이게 저를 줄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유산화가 나의 살 길이다 생각했던 거죠. 무한 깊이요. 어떤 회사는 7대 밑에 있으면 안 준대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 일 못하면 막 잘라내는 회사도 있고요. 2대 안에 포진 안 돼 있으면 안 준대요. 막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실적 2월이에요. 예. 1일날 0으로 출발해서 말일날 자기가 털고 넣기 하고 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물건을 사더라고요. 사면 안 되는데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떤 직원은 다른 회사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물건을 말일날 사재기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타고 남은 거 전부 2월에 준대요. 내가 천천히 타도 되는 거잖아요. 예,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는 사업 안 해. 나는 그냥 먹기만 할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뭐 등록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냥 프리퍼드 등록해서 혼자 먹어. 괜찮아. 1,000만 원어치 먹어도 수입은 1도 안 들어갈 거야. 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소비자로 먹으면 되고요. 독립 디스트리뷰터는 내가 먹으면서 나의 제품값을 벌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뭐 비즈니스 센터 하나로 출발할 수도 있고요. 3개로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로 출발하는데 리셋 한번 하시면 돼요. 한 50만 원? 네. 3개로 출발하시면 좀 큰 세트로 하시면 돼요. 한 달 내내 먹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3개 한꺼번에 못 하겠어.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못 하겠대요. 그러면 50만 원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 소개하던 어쩌던 간에 6주 안에 늘려.
그럼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은요, 저희가 팀 비즈니스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밑에 사람을 다 이렇게 내리는 거는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줄 밑에 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A를 소개했고 A가 C를 소개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E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줘요? C 밑에 넣어줄 수 있어서 팀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녀 실적 2월 제가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A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적과 B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적 중에 A를 통해 A 쪽에 돈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한쪽에 몇십만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누적이 돼 있는데 오른쪽에 30만 원어치 매출만 생기면 통째로 사라지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거 진짜 누적돼 있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적은 쪽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왼쪽이 800점, 오른쪽이 600점이라고 하면 600점으로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200점은 다음 주로 넘겨준다. 그리고 이 수입은 600점에 20%, 그럼 120이잖아요. 거기에 1,150원씩 계산해서 세금 떼고, 세금도 따로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뭐 나중에 찾으려면 신고하시면 되고, 많이 버시면 신고하시고, 예. 그래서 세금 떼고 내 통장에 딱 들어오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이걸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100만 원 정도의 제품 사서 내가 먹고 쓰고 체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 나의 비즈니스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2명씩 4주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120달러였는데 여기서는 240달러. 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예, 하나로 시작하시지만 3개로 시작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수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왼쪽에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 김씨를 통해서 많은 그룹이 형성이 돼서 이 김씨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만들어지고 또 오른쪽에 박 씨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한 5천 점이라고 한 점수가 생겨요. 그걸 저희는 맥스아웃이라고 하고, 그럴 때 5천 점 맥스아웃 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다 코드 하나 더 줄게. 비즈니스 센터 4번째 주고 5번째 주고. 걔가 어디로 내려가요? 내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 밑에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파트너 밑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생기고, 두 번째 코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800만 원, 얘를 합쳐준대요. 한 1,5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 또 세 번째가 생기면 2,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코드가 유산화만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특허난 마케팅이 아까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그래서 내 밑에 파트너 밑에 누군가 넣어놓고 파트너와 나와 함께 유기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수입을 늘리는,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돈을 벌게 해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9개 정도를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이 만들어지는데, 그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만 준 게 아니고요. 저는 유산화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산화는 보상 플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만들어주고 늘려줘요. 원래 평생 매칭 보너스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을 더 주고자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차비 들고 커피값 들고 이거 다 보상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15% 매칭 수당이 생겼고요. 자동 주문 맥스아웃도 중간에 생겼습니다. 아까 5,000점이 자동 주문으로 만들어지면 25%를 더 주겠대요. 그런 회사 어디 있어요? 어떤 회사는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바꾸는 회사 많아요. 예.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리더가 돼서 조건을 맞추면 보너스를 주시겠대요. 엘리트 보너스는 저는 안 받아봤지만 유사나 코리에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당신 떠나라 이랬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굉장히 조금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외국을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일반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근데 저는 미국도 여러 번 갔고요, 싱가포르도 여러 번 갔고요, 호주도 갔고요. 그 외에 한 열 몇 개의 나라를 제가 유산하면서 갔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옆에 계신 이분은 이 행사가 뭐였냐면요, 유산화가 이렇게 25주년 행사 때인가 과학자 기네스북에 도전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옷을 입고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이면 거기에 이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전부 과학자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이 마이론 웬츠 박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굉장히 빨리 유산화를 만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원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일을 하실 거면 미국을 갑시다 그랬어요. 맨 위에 저 사진은 미국 공장을 한국에서 최초로 가장 많은 24명이 미국을 간 사진이에요. 그래서 공장 시설을 다 돌아보고 막 발에도 다 쓰고 머리도 다 쓰고 그러면서 옐로우스톤을 한 바퀴 돌면서 추억을 쌓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그만둘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끊임없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를 끊임없이 젊게 만들어주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이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스폰서님이고 저희 남편이에요. 그 옆에 저희 큰딸이에요. 한동안 이제 일을 하겠다고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저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손주가 있잖아요. 걔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유산화와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시집도 보냈고 학교도 다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꼭 저의 파트너도 당연히 친구지만 우리 황선혜 다이아님의 남편분과 함께 우리 한다이아님이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많은 추억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 밑에는 지금 제가 손주가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손주가 있고요. 이제 명절에는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뭐 가평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게 해주는 것도 자식들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쓸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추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제가 루비 승급하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한복을 입고 이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죠? 이상숙 루비님이세요.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예요. 근데 이분 지금도 일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정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건강관리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프로모션, 제주도 프로모션 돼서 저희 딸이랑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여행을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에요. 이게 한동안은 우리 남편이 주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동안 미워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이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그 후에 60이 돼서 대학의 교수로 갔었고요. 금년 8월이면 그 교수 자리도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무엇을 시작할까 고민하면서 놀지 않을 그런 미래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IMF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렇게 꽃구경도 더 가고 더 재미있게 삽시다 하고 손을 맞잡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만들어져서 유산화가 주는 저한테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걸 누리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이 딱 4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국민연금 47만 1,000원씩 넣어서 그건 넣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넣었더니 한 달에 150을 준대요. 저는 그 돈을 식품으로 먹어서 제가 건강해졌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상황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코로나가 딱 되자마자 우리 큰딸이 엄마 어떻게 나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이들 열심히 봐줬어요. 그래도 통장에 열심히 꽂혀서 가끔씩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40만 원 되게 비싸. 없으시면 20만 원 쓰셔도 돼요. 되게 많아 이러시지 마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를 안 드셔도요 다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뭐 드세요? 물어보면 다 더 드시고 계시고요. 더 많이 드시고 있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바꿔 드시지. 그거 드시고도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광주에서 일하다가 이제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제가 사는 삶의 목표가 예전에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제 주변 사람도 살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저한테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진짜로 제가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제가 헬스팩을 줘보기도 하고 드시고 좋으면 알아서 사드시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가면서 삶의 목표를 많이 바꿔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아까 주님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다른 주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찬스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상속을 할 수 있대요. 저는 큰 소리 쳐요. 누가 가져갈 거야? 아무나 안 줄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진짜 삶을 다시 바꿔주기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해안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저한테 미국 갑시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때 힘들었지만 네 갈게요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그 후에도 여러 번 갔지만 늘 그 미국 갔다 왔던 그 기억과 그 지식과 그것 때문에 유산화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믿음이 훨씬 더 깊어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또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뭘 만들어 오셨어요? 어플을 하나 만드시다. 그거를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그 어플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1년 후에 코로나가 왔고 그 어플을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사업자, 해외사업자 그리고 집에 앉아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치본 스폰서님을 만난 것과 유니스타즈를 만난 거는 앞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를 늘 일깨웠던 말은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게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가끔가다 우리 이렇게 보면 폐지 줍는 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많은 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도 내가 유산화를 안 만났으면 어쨌을까? 유산화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조금 덜 힘들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우리는 엄마를 못 보고 있을지도 몰라. 제가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장기에 혹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뭐 우리 손주들이고 누구 간에 제가 유산화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정해진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급 생활하면서 내가 봉급을 내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올리고 싶은 만큼 내가 노력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유산화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유산화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